지은호는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그 말은 창고를 쓸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카페 창고 벽을 뚫은 건 무모했고, 지은호 입장에서는 직장 윤리와 안전,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럼에도 지은호가 밤새도록 잠을 설치며 했던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허세만 부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를 바꾸려는 사람인지. 그 경계에서 지은호는 스스로를 더 지키기로 선택했고, 그게 바로 사표라는 형태로 나온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카페 주인 정현수에게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허락받은 범위라 여겼지만 쉴 틈 없이 일하는 직원의 안전과 동선까지 고려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데요.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비용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한 줄이었지만 그 말은 지은호의 마음 한켠을 건드렸습니다. 그래도 책임은 피하지 않네하고요. 다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과정을 보고 싶었거든요. 박성재는 소식을 듣자마자 카페로 달려옵니다. 지은호에게 괜찮냐고 묻는데 지은호는 업무야 내 몫이니까요 라고 선을 긋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따로 불러 말합니다. 네가 돌아온 건 반가운데 이런 식이면 모두 다친다. 이지혁은 차갑게 대꾸했는데요. 나를 걱정하지 말고 내 자리 지켜. 이 말은 박성재의 심장을 톡하고 치고 지나갑니다. 박성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때로는 지은호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전달됐다는 사실을요. 한편 이상철은 전기기능사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김다정은 처음엔 당신 몸부터 챙겨요라고 만류했다가 교재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줍니다. 시험장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요. 이 짧은 말에 이상철의 등이 쭉 펴집니다. 낡았지만 단단한 부부의 방식이었죠. 조옥래와 김장수는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조옥래가 우리 아들이 또 새 공부를 시작했대요 하고 자랑하자 김장수는 나도 새로 배우는 게 있어요. 휴대폰 사진 크게 보는 법이라며 해맑게 웃는데요. 두 노인의 대화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애써 밝게, 그러나 서로의 기운을 북돋우는 방식으로요. 문제는 그 오후에 터집니다. 구청에서 민원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불법 구조 변경 의심, 현장 확인 예정. 정현수의 표정이 굳고 지은호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이대로면 벌금과 원상복구,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거론될 수 있거든요. 모두의 시선이 이지혁에게 쏠립니다. 이지혁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또렷하게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말 뒤에 움직임이 바로 붙습니다. 건축법 관련 조항을 밤새 찾아보고 원상복구 계획을 도면으로 그려오고 창고 동선 개선까지 반영한 대책 설계안을 만들어 옵니다. 그 설계안에는 딱 한 줄의 문장이 붙어 있었죠. 지은호의 의견을 반영해야 최선입니다. 지은호는 처음엔 설계안을 펼치지도 않으려다가 결국 조심스레 펴봅니다. 커피바 커피 찌꺼기 재활용 방음 패널 제한, 소화기 배치의 가시성 개선, 이동식 선반으로 동선 유연화, 그리고 휴무일 한정 소규모 샘플 제작 등 전부 현장에 감각이 붙어있는 제안이었는데요. 이지혁이 허세만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한 장 한 장에 박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말로만 책임진다면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설계에 참여한다면 결과도 같이 책임져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이 말은 퇴사 번복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동행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창고에서 마주 앉아 자재 리스트를 다시 짭니다. 이지혁이 말하죠. 내가 하려는 건 소상공인 맞춤형 리폼 모듈 솔루션이야. 자본보다 아이디어로 가게 살리는 일. 지은호는 피식 웃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요. 벽부터 뚫지 말고. 이지혁은 잠깐 멈칫하다가 미안합니다라고 아주 작게 고백하는데요. 그 한마디가 오래 맴돕니다. 감정의 첫 실마리가 이렇게 묶이는군요. 한편 박영란은 전시를 앞두고 작업 대행 의혹에 흔들립니다. 고성인은 너를 위한 최선이라며 브랜딩 컨설턴트, 대필 작가를 집안으로 들이는데요. 이지화는 이를 보고 단호히 말합니다. 영라씨, 나 보호해야 할 사람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지금 당신 본인인지부터 확인하자고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한마디에 박영라가 흔들립니다.
그날 밤 박영란은 몰래 작업실에 불을 켜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그린 캔버스를 완성합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침내 자기 손으로 화면을 채우는데 성공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고성이가 바꿔치기한 캔버스를 들이밀자 박영란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나는 내 작품으로 서고 싶어요. 이 말은 고성이에게 칼날처럼 들어갑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통제가 처음 제동이 걸리는 순간이었어요. 고성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박진석은 다른 결정을 합니다. 박성재에게 새 프로젝트를 맡기며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사람으로 풀어봐라고 평소답지 않은 주문을 내립니다. 박성재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습니다. 지은호를 향한 마음도 같은 원리라는 걸 깨닫습니다. 곁에 서주되 답을 대신 내주지 않는 것. 그래서 그는 지은호를 만나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네가 내 방식으로 이겨내는 걸 보고 싶어. 필요하면 언제든 손잡을게. 하지만 끌고 가지는 않을게. 고백보다 어려운 한 걸음 물러섬이었는데요. 그 진심이 지은호에게 미세하게 전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사랑이 압박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 사이 카페에는 두 번째 파도가 닥칩니다. 민원을 넣은 익명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정현수는 손님이 줄어드는 와중에 아예 간판도 바꾸자고 말하고 그 말 끝에 이상한 침묵이 흐릅니다. 누군가 이 지역 상권을 통째로 리뉴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거예요. 부동산 메인 문의가 주변 가게에 일제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정보의 꼬리를 잡은 사람은 뜻밖에도 김장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신문 스크랩을 하던 김장수가 부동산 기사에서 익숙한 법인의 이름을 발견했는데요. 박진석 계열의 자회사였습니다. 김장수는 조심스레 이상철에게 알립니다. 동네가 들썩여요. 저 법인, 혹시 이상철은 난감해집니다. 박진석의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지역과 지은호의 일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성재 역시 아버지 박진석에게 사실을 확인합니다. 박진석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상권은 흐름대로 움직이는 거다. 누가 막아요? 박성재는 반문합니다. 흐름을 만든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해요? 조용한 팽팽함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에 처음으로 망설임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곧 고성이의 이름으로 수렴됩니다. 고성이가 오래전부터 플래그십 공간을 구상해왔고 그 후보지 중 하나가 현재의 카페 라인이었다는 점이 떠오른 거예요. 박성재는 그제야 퍼즐을 맞춥니다. 민원의 그림자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주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날, 구청의 현장 점검이 들어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밤새 준비한 원상복구 계획서와 안전동선 개선안을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생각보다 진지하게 검토하고 일부는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데요. 문제는 민원인이 추가 자료를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페 창고에서 무허가 영업을 준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거든요. 정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 순간 이지혁이 나섭니다. 제가 준비한 건 소상공인 대상 프로토타입 제작이고 판매나 금전 활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샘플 제작과 실험, 그리고 카페 운영 동선을 해치지 않는 개선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지은호 서명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고는 카페의 일부이고 저는 매니저로서 안전과 효율을 함께 봤습니다. 책임은 둘이 같이 지겠습니다. 담당자는 보류를 선택합니다. 원상복구 조건부 시정. 개선안대로 안전 확보하면 행정처분은 경감 가능. 칼날 같은 결정이었지만 한 줄의 숨통이 트였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창고에서 마지막 나사를 조입니다. 손등이 닿는 순간 공기가 아주 조용해집니다. 지은호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어요? 이지혁은 잠시 눈을 내리깔고 대답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 대답이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사랑보다 선행하는 책임감을 말하는 듯해서 지은호의 가슴이 천천히 따뜻해집니다. 그 시간 다른 곳에서도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박영라가 자신의 첫 완전 자필 작품을 들고 기자간담회장에서 대필 의혹을 정면으로 해명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혼자 그렸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게 제 출발선입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굳고 플래시가 터지는데요. 맨 뒤에 서 있던 이지환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그 고갯짓 하나에 박영란은 눈을 감았다 뜨고 미소를 조금, 아주 조금 허용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식당 앞에서 지강호와 말다툼을 합니다. 지강호는 누나만 좋아하는 사람들 타령을 하며 자격지심을 드러내는데요. 정순이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강호야, 너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사람부터 만들어. 그 말은 꾸중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에 가까웠습니다. 지강호는 말을 잃고 골목 어귀에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예상 밖의 사람이 다가옵니다. 박성재입니다. 박성재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네는데요. 아르바이트. 우리 본부 서류 정리. 주 3회. 올래? 지강호는 당황합니다. 나 같은 애를 왜 박성재는 웃습니다. 나도 한때는 나 같은 애를 몰랐거든요. 하면 알아죠. 그 말은 지강호에게 생전 처음 받는 기회의 형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제가 남습니다. 민원의 원천을 밝혀야 하거든요.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고성희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고성희가 말합니다. 그 라인 깔끔하게 정리해야 우리 플래그십이 살아나요. 박진석은 짧게 답합니다. 무리하지 마. 두 사람의 어조에서 박성재는 누가 움직였는지 거의 확신에 가깝게 짐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폭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멈추게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지은호와 이 지역의 개선 프로젝트를 지역 소상공인 협업 파일럿으로 확장해 행정의 합법적 지원을 끌어들이는 길이었죠. 공적 절차가 붙으면 어떤 사적 압력보다 견고해지니까요. 며칠 뒤 카페 창고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을 보여줍니다. 커피박방은 패널이 소음을 줄이고 이동식 선반이 동선을 비워내며 안전장비가 눈에 잘 띄는 위치를 잡습니다. 담당자는 체크리스트에 차례로 사인합니다. 시정 완료. 경감 확정. 정현수가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둘이 잘했네. 지은호가 어색하게 웃고 이지혁은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한번 굽힙니다. 그 순간 밖에서 한 통의 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박진석. 박성재가 받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합니다. 성재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다만 지켜야 할 선은 네가 정해라. 그 말은 허락인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어른의 방식으로 건네는 기회의 문이었죠. 밤이 깊어질 무렵 지은호와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카페 불을 끄며 나옵니다. 골목길이 조용합니다. 지은호가 말합니다. 오늘 당신을 좀 믿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이지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오늘 내 꿈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다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서로의 방향이 결국 같은 곳으로 이어진다는 걸 아직은 모르는 척하면서요. 그리고 예고처럼 다가오는 다음 파도가 있습니다. 민원을 처음 넣은 계정이 사설 대행업체와 연결돼 있었고 그 뒤에 고성희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가 빠르게 조사를 타게 됩니다. 박영란은 엄마의 세계가 정확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마주해야 하고 이지환은 그 곁에서 이번엔 내가 서 있을게요라고 천천히 다짐합니다. 이상철은 자격증 시험 접수를 마치고 환하게 웃고 김다정은 남편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 아이들 단톡방에 보냅니다. 아빠 멋있죠? 조옥래와 김장수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막 피어오르는 봄 냄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냄새만 맡아도 오늘은 잘 산 거지. 그럼요. 잘 살았죠. 마지막 장면에서 지은호가 조용히 메모장을 엽니다. 우리가 고치기로 한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첫 줄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해를 고치기, 동선을 고치기, 마음을 고치기, 그리고 아주 작게 네 번째 줄을 비워둡니다. 누군가와 함께 채울 칸을 남겨둔 채로요. 그 빈 칸을 바라보는 지은호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다음 순간 메시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이지혁. 내일은 벽 말고 창부터 생각해볼까? 지은호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엄지로 짧게 답을 보냅니다. 네. 같이 생각해요. 이제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사랑은 책임에서 시작하고 책임은 함께 고치는 과정에서 커진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곧 알게 될 테니까요.